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짚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먼저 홍준표 경남도정의 공과는 무엇인지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임 당시 1조 3천억 원이던 부채를 재정점검단 신설 3년 만에 갚고 지난달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세대의 부담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최근 항공우주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되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올 연말쯤 정부의 산업단지 계획안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서부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진주와 사천을 인구 100만 명 시대로 개발하는 서부대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남부 내륙철도 유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민에게 공약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은 결국 무산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영남권 신공항 밀양 무산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교육감 주민 소환 과정에서 홍 지사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공무원들도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이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주민 소환 투표 발의에 따른 직무 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후반기 이전의 시작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민선 6기의 지난 2년 동안 경남에서는 3명의 시군 단체장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또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시군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 유일 야권 단체장이었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용기 전 거창군수, 도의원을 거쳐 단체장에 입성한 하학렬 전 고성군수, 민선 6기 경남시군 단체장 18명 가운데 3명이 지난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습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지역기자 2명에게 건넨 돈 봉투에 이용기 전 거창군수는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한 약속에 하학렬 전 고성군수는 선거 공보에서 체납 사실을 빠뜨렸다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4년 공약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끊기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고.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17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GRDP 또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건 오로지 창원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17개 시군은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세가 위축되고 나머지 시군의 재정도 붕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창원시장은 올해 광역시 입법 청원을 하고 내년 대선 후보 공약에 넣겠다고 선언해 시군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진주 혁신도시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의 이전도 마무리되면서 파급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진주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기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전 인원은 140명, 국내 50만 대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앞으로 진주시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진주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단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진주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3,820명이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역 인재 270여 명이 LH와 남동발전 등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진주시가 1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둔 지방세가 지난해에만 78억 원에 이르는 등 세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늘면서 직원분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초기보다.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고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21.4%에 그치는 데다 지지부진한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간 협력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1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진주 혁신도시. 경남의 새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게 습관이 된 운전자들 많은데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습니다. 어길 때마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부산의 한 교차로. 대부분의 차들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합니다. 경찰이 방향 지시등을 켜라고 수신호까지 보내지만 위반 차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저 깜빡이 잘 켜는데 지금 항상 있었어요. 진짜 경찰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거 본다고. 좌회전과 우회전, 유턴, 차선 변경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시내를 오가는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률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52%에 그쳤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안 켤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켬으로 해서 뒤따라오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도 될 수 있고 최근 빈발하는 보복 운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 정체 등으로 현장 적발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영상 장비로 위반 사항을 찍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밤사이 요란스러운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살펴보면 하동군 화계면이 105.5mm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서 내륙에 집중된 모습이고 그 밖의 지역도 어제 하루 동안 10에서 100mm의 비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주말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유지되면서 초속 10m의 거센 바람이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많게는 120mm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북상했다 남하하길 반복하겠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거제는 22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김해 28도, 창원과 의령 27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27도 안팎에 그쳐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와 함께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귀농 인구가 1년 전보다 21%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경남의 귀농 인구가 1,600여 가구, 2,7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밀양이 161가구, 하동이 145가구로 가장 많았고 귀농인의 나이는 50대가 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농인은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산중공업과 LG전자가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2015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두산중공업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동반성장 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정교조 경남지부는 박종훈 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교사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교육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 답변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등에는 긍정 답변이 60%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사 행정 업무 감축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40%로 나타나 현장의 업무 경감 체감도는 낮았습니다. 지리산 탐방객들이 재난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리산에 기가 와이파이망이 구축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가 와이파이망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T는 올 연말까지 지리산 주요 대피소와 야영장 4곳에 기가 와이파이망 등 고품질 무선통신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은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경남 각 시군은 다음 달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합니다. 경상남도가 우수 숙련 기술인을 발굴 포상하는 올해 최고 장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 최고 장인은 기계와 재료 공예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선정되며 후보자 접수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최고 장인에게는 해마다 100만 원씩 5년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STX조선해양과 발주처 간의 7척 계약 취소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STX조선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과 탱커 3척에 대한 수주를 취소하기로 발주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거의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취소는 발주처들도 해운 불황의 애로를 겪으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STX조선은 저가 수주를 한 10척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 감시를 한 결과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 중 4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고열과 쌀알 크기의 발진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로 영유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